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어제도 4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역대 최다인 617명을 기록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은 큰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 수 3,901명 추가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617명으로 오늘도 최다를 경신했고요.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그 10월과 11월을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확진자 수 자체도 좀 늘었는데 특히 이제 사망자 수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대략 한 5만 명 정도의 확진자에 한 350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네. 지금 11월 들어서는 현재까지 확진자 한 7만 명에 사망자가 한 600명 정도. 그러니까 좀 11월 말까지 하면 2배 가까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망자가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좀 연착륙에 좀 어느 정도 실패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접종률이 미진한 상태에서 또 청소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소아 어린이집을 통해서 또 감염되고 또 가족으로 또 전염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높았던 20대에서 40대 같은 경우에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네. 30, 40대도 별로 증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로윈 데이다 뭐 야구장에서 치맥을 한다 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젊은 층에서는 백신 접종의 효과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확진자나 중환자 발생이 적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고령층 어르신들을 조금 더 보호하는 노력 그리고 네. 소아청소년, 임신부에 대해서 접종을 좀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아니면은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단계를 조금 더 좀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천천히 단계를 완화했으면 우리가 좀 연착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이번 주 지난주에 6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위중증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거의 지금 병상이 없고 지금 또 위중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폐렴이 의심돼서 중등증 전담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재택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 또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가 더 참 큰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지금 사흘째 매일 1,700명씩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재택치료 환자 수도 많이 늘었고요. 김부겸 총리가 재택치료를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 재택치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환자를 이제 경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위중증으로 진행될지 또 본인의 동의 여부를 통해서 일단은 재택치료에 적합 환자분들을 선별을 하고 그분들은 이제 하루에 2번씩 뭐 정해진 시간에 산소 포화도와 체온을 기입해 주시고 그밖에 뭐 혈당이나 혈압이라든지 뭐 우울증 점수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증상 같은 것들을 기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걸 이제 의료진이 인터넷이나 웹을 통해서 보면서 또 전화 통화를 직접 해서 어떠신지 이렇게 상태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좀 늦잠을 주무시거나 미처 못 올리시면 또 그 기록을 또 다시 올려주세요. 전화해야 될 수도 있고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 통화가 안 된다든지 또 이제 맡고 있는 어떤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인력을 새로 뽑아서 전담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다 이제 겸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이제 많은 상태고요. 네. 또 지금 환자에 따라서는 또 이제 우리가 폐렴이 가장 흔한 진행되는 질병이지만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폐뿐만 아니라 이제 심장이나 혈관도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근염이나 뭐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위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자가 이제 언제 나빠질지 전화상으로 또 하루에 2번 전화 통화만으로 좀 충분히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면서 보고 좀 환자 상태를 그때그때 살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재택치료가 물론 어느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조금 더 좀 유연성을 높여서 필요한 경우에 의료진이 직접 집에 방문해서 환자 상태를 직접 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이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해야 되는 조기에 어떤 고위험군을 가지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에서 항체 치료제를 직접 이제 투약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의료법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뭐 방문해서
지금 재택 치료는 이제 치료가 아니라 이제 관리 측면인데 예. 직접 어떤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네. 환자가 코로나19 말고 다른 질병이나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생겼는지 굉장히 전화나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또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데리고 와서 검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돼야 될 것 같고 또 일부 이제 확진 환자들 중에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했다든지 또 아니면 무증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검사만 양성이고 바이러스 양은 굉장히 적을 수가 있거든요. 전염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PCR 검사를 하면 우리가 CT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PCR 검사를 뭐 여러 번 해가지고 우리가 딱 무증상 10일 뭐 이렇게 날짜를 맞추지 않더라도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가장 큰 문제는 돌볼 수 있는 동거 가족이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진돼서 처음에 동거 가족이 음성이었는데 그분이 나올 때쯤 되니까 동거 가족이 다시 양성이 돼서 또 이제 회복이 되신 분들은 이제 양성인 분과 같이 동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공동격리가 이어진다든지 이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가족을 또 분리할 때 또 계실 만한 또 시설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다시 한번 모아서 재택치료 지침이나 유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현장하고 보건당국하고 긴밀한 소통이 계속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재택치료의 현실 짚어주셨는데 이제 보완돼야 될 지점들이 곳곳에 보입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위중증 환자의 증가 또 병상 가동률도 늘어나면서 나중에 병상이 부족해지지 않겠는가 이제 요 부분일 텐데요. 물론 이제 재택치료 확진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택치료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병상 가동률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4.5%.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코로나19 신규 환자를 위중증 환자 특히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서는 환자를 진료를 받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중환자 병상이나 준중증 병상을 늘리고 있는데 네. 새로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병상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긴 한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다른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말고도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심한 감염증이라든지 중증 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가 있고 예.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한 병원에 중환자실이 차게 되면은 다른 병원 중환자실이 비어 있는 대로 전원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전원 문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전원 문의를 해도 전원이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고 네. 중환자가 중환자실에 못 가게 되면 응급실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는데 예. 코로나19 환자도 응급실에 있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중환자도 응급실에 있게 되면은 또 새로운 응급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받고 예. 또 비어 있는 응급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또 수소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네. 심한 말로는 뭐 의료 체계 붕괴라는 말까지 좀 아직은 쓰긴 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가 앞으로 더 다음 주 2주간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예. 사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어떤 같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그럼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최대한 억제해야 됩니다. 중환자가. 그래서 지금 특히 고령층의 어르신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서 처음에는 뭐 병원이나 요양시설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 여기만 관리하면 되겠지 했지만은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감염되고 네. 또 지역사회 감염이 또 시설로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사람들 간의 예. 대면 접촉을 좀 최대한 줄여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언제까지 할 건 아니고 이제 어르신들의 추가 접종을 막고 그러면은 위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을 2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고 추가 병상을 확보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때까지만 조금 더 위중증 환자 발생을 좀 늦출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좀 강화하는 방안이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고위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경증이고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초기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게 되면 한 60% 정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건 치료약을 투약한다든지 예.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병상 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 병상을 없애고 코로나19 전용 병상을 확보하게 되면은 다른 중환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를 별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병상을 새로 만드는 것을 아이디어를 좀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예. 큰 컨벤션 회관에다가 그런 전담 치료 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병원이었던 건물을 다시 리노베이션해서 치료 병상으로 쓸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제가 있는 병원 주변에만 해도 예전에 병원이었던 건물이 명동에도 있고 을지로에도 있고 동대문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병원이었던 건물을 그 중환자 병상으로 쓸 수 있는 지금 이렇게 헬스센터로 쓰거나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예. 그런데 병상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우리가 위중증 환자 병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 회복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의료적으로도 혜택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지역사회 감염도 많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추가 접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12월에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지금 보면은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대 이상이 25.5%좀 높은 편인데 70대는 12.5%, 60대는 아직 3% 정도만 추가 접종을 했거든요. 이 고령층의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모든 방법을 좀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또 광고도 하고 광고에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 광고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실제로 백신 추가 접종 효과에 대해서 자꾸 객관적인 데이터를 또 이상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한 좀 걱정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상 반응이 생기셨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과성이 있든 없든 백신 접종 후에 좀 어떤 의료적인 어려움이 생기신 것도 다 우리 국민이 아프신 거니까 적극적으로 인과성이 좀 애매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성을 인정하는 거랑 조금 다른 문제지만 네. 인과성이 있든 없든 적극적으로 좀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이런 노력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제 현금을 이제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할 수가 있지만은 결국 그 현금을 드리는 것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줄이게 되고 주변의 감염 전파를 줄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사회경제적으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2차적인 이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또 투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백신 접종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투자 측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추가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